안녕하십니까. 한배부부TV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친정에 송금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젊었을 때는 연애가 참 쉬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질적 가치가 행복의 척도가 되다 보니 이제 30대 중후반 또는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젠 연애와 결혼이 만만치 않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국제 결혼에 대해 알아보시는 남성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분은 주위의 친구나 지인이 국제 결혼하여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맞선 등 여러가지 해보다가 상처를 받고 국제 결혼에 대해 아주 꼼꼼히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해 많이 알아볼수록 결혼하는 여성들이 왜 그렇게 친정집에 송금을 하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3분의 1은 여성 본인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온 여성도 있고, 또 3분의 1은 중간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여성들이 있고, 또 3분의 1은 좀 심하게 도움을 주려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여성들은 자기 인생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친정에 송금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시집을 많이 오게 되는데, 그나마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형편이 조금 낫고, 그렇지 못한 남자들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과 도박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돈벌이가 별로 없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자국 남성과 국내 결혼을 포기하고 국제 결혼의 길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그 집에 19세 이상의 딸이 있는 경우에 동네의 작은 마담들이 그 집에 가서 국제 결혼을 하여 해결한 경우를 들어 딸의 국제 결혼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 재력 있는 사이를 만나면 아주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한 사이를 만나게 되더라도 딸이 결혼해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 자국보다는 10배 이상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빚을 해결할 방법도 생긴다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같이 모두 그 빚 때문에 국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우로 국제 결혼하는 경우는 주위에 먼저 자국 남성과 결혼한 친구나 친척들을 봐도 결혼 후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결혼해 살 바엔 모든 면에서 자국 남성들과 다른,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도 선진국의 외국 남성을 만나 결혼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돈 많이 벌어 친정에도 돕고 본인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또 거지 근성과 못된 생각의 아버지, 형제가 싫어 멀리 떠나 안 보고 살려고 국제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고, 남자친구의 못된 거만함과 폭력에 질려 헤어진 김에 차라리 국제 결혼하여 멀리 떠나 살려고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제 결혼하지만 막상 외국에 와 혼자 떨어져 외롭게 살게 되면 그렇게 지겹고 다신 안 볼라치던 가족이 또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인지라, 부모의 애절함, 특히 어머니의 불쌍함이 눈에 밟혀
처갓집에 적당한 송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남성이고 부담감 때문에 처갓집 송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으로는 1년 정도는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형편에 따라 송금하시되 1년 후부터는 분기별 송금으로 하여야 좋고 차츰 부인들이 취업하여 스스로 처갓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게 송금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일반 서민 남성이 송금을 하고자 하는 여성과 살게 될 때 남편이 직접 돈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할 때는 정신적인 배려를 더 많이 해주어야 그녀들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부인도 직장을 다니므로 남편도 퇴근 후에 가사일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하고 부인이 뭘 물어보면 또박또박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후진국 여성들은 내 남편이 경제력도 부족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없으면서 매일 술에 쩔어 살면은 본인들도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몇 개월 후 또는 1, 2년이 지나면서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입국 후 한동안 사는 것 같더니 신부가 가출하고 이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남성들이 주로 글을 쓰다 보니 자기의 잘못은 안 쓰고 여자의 잘못만을 쓰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땐 후진국 여자들 모두가 나쁜 여자들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못된 여자도 당연히 있으니 그런 여성은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듯이 후진국 현지에서도 처갓집 부모님들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처갓집 가족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저 내 딸 마음 안 아프게 잘 해주고만 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고 하시는 장인 장모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딸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딜 가나 남과 비교하는 것 좋아하는 동네 중년 여자들 중에 누구 집은 한국 남성과 결혼 후 완전히 신수가 좋아졌는데 여기는 뭐야 하며 비아냥거리는 중년 여자들의 밉상 행동에 장인 장모가 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조정에 의해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금은 대략 1, 2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송금을 길게 하면 3년 정도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만은 5년 이상 송금을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던 국제 결혼을 폭넓게 후진국 여성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 막상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대처 방법들을 알면 부부 행복에 균열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상 신부들은 아직 정이 덜 든 남편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친정에서 자꾸 돈 해서 중간에 난처한 신부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대개 남편들은 부인에게만 화만 내는 것보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부인을 보듬어 주면서 남편이 조금 도와주고 부인이 스스로 직장을 가져 친정에 조금은 돕게 해주고 나머지는 남편 돈과 같이 모아 적금을 드는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송금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친정에 송금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